요즘에 진짜 제 주변 지인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뭐 시황의 분위기가 한 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주변 사람들 얘기 그리고 제 계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데 또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연말 8월 그리고 9월 그때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최근까지 우리나라 지수가 빠진 거 보면은 20% 정도 빠졌거든요. 23%, 25%이 정도 빠졌는데 이게 8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그 정도가 빠져버리게 되니까 너무 힘들죠. 제가 보통 방송에서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지수를 10%를 민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밀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정말 멍하고 그냥 끝나는데 이걸 0.5씩 20거래를 밀어버리면 심리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게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에 먼저 투자를 하시겠죠. 그러다가 한국 주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셨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미국이 또 고점을 기록해서 빠지는 바람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전반적인 시황을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주들, IT주들 위주로 좀 많이 조정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주의고 미국을 봤을 때는 그냥 많이 올랐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돌림이 좀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끝내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조정의 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나라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올해 10월달에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는 아무래도 한 4분기 때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 나가서 보통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뭐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미국 주식을 손절하고 넘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미국 주식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기. 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은 끝나지 않았다 보고 있고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질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사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면 오히려 한국 주식을 조금 더 매수를 하시고 미국은 잠깐 대기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막 요즘 뉴스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한 3,900? 그래서 한 고점 대비 2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막 3,000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뭐 마이클 버리인가 막 1,000 몇 대를 막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밑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마이클 버리라는 분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상방 쪽을 베팅한 분이 아니고요. 일단 하방 쪽을 베팅을 하신 분이죠. 이제 공매도를 하시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이고 하방 쪽을 베팅하시면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신 분인데 사실 저는 마이클 버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버리 쪽에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물론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이긴 하지만 너무 마이클 버리 그분이 뭐 어떻게 했다. 이거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투자 오히려 내 기본적인 전략이 많이 망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미국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난 태어나서 이런 인플레이션 처음 봤다. 이런 경우 처음 봤다. 질병 터지고 전쟁 터지고 뭐 금리 인상까지 나오고 이런 건 처음 봤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포감을 좀 가지시는데 그랬던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저도 사실은 국내 주식을 올해 계좌를 처음에 98년도에 만들었고 99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시작했고 미국 주식도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겪어봤죠. 근데 보시면은 그 시작한 그 시간이 딱 깨지기 직전. 그 닷컴 버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식할 때, 난 주식 천재다. 정말 천재다. 내가 막 오르는 거예요. 네? 내가 사는 거다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한 1년 있으니까 팍. 그리고 미국도 2007년도, 2008년도 팍. 그래서 확실히 미스터 마켓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어쨌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보다 한 10% 정도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추가적 하락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지수대에서 저는 오히려 변동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5% 한쪽.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올해 한 9월 달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중간선거 때까지는. 그러세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 9월달까지 구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저점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미국 기업들이 작년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그냥 대충 그냥 사면은 그냥 편하게 사시면은 맞아요.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절대 주식시장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졌다 그러는데 어려워진 게 아니고 원래 난이도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밸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작년에 한참 이제 주가가 뜰 때 테슬라 1200슬라 막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보다 밸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슬라 보면 지금 600까지 들어왔잖아요. 600슬라까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주가들이 고가로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최근에 숏도 많이 터지고 보면 미국 주식이 최근에 급등락이 되게 심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게 하락은 어쨌든 공매도 이제 숏 영향 그리고 탁 단기간 내지 막 훅 올라가는 거는 숏 스퀴즈.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걸었던 애들이 빨리 스퀴즈를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가 방향은 못 잡고 있긴 한데 밸류 부담은 그만큼 낮아졌고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낮아졌고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밑으로 갈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뭐 침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세요? 침체가 언젠가 올 거예요. 언젠가 올 건데 저는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전 내년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왜냐하면 침체가 만일 온다라고 하면 연준이 50bp씩 못해요. 연준이 뭐 절대 시장 경제가 깨지기를 바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최근에 시장과 소통을 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고자라고 했으면은 뭐 시장 신경 썼겠습니까? 물론 연준이 주식시장을 신경 쓰는 집단은 아니에요. 네. 그건 경기를 잡고자 하는 집단인데 보면 지금 최근에 파월 의장 그리고 재무장관이 또 옐런이잖아요. 두 분이 워낙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이고 옐런 의장이 예전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에요. 벤버냉키 의장에서 딱 받아가지고 테이퍼링을 잘 끝내고 금리 인상까지 완벽하게 하신 분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장과 소통을 되게 잘했어요.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툭툭툭 던지면서.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지금 하신 기조를 보니까 일단은 이제 계속 제임스 블러드가 그분도 사실은 원래 비둘기파셨는데 총대를 맸다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비둘기파셨는데 요즘 매파로 막 좀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매파도 강경 매파셨죠. 다 50bp 얘기하고 있다. 25bp, 50bp 고민하고 있을 때 그분 혼자 나와서 75bp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블러드 총재조차 최근에는 기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비둘기파, 이제 매둘기라고 표현하죠. 매는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원래는 매였는데 매 중에서 완전 강경매였는데 그리고 살짝 비둘기로 매둘기 느낌으로 오신 분이 원래는 75bp 말씀하시던 분이 지난 3월 FOMC에서는 50bp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 50bp 지지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근데 75bp 카드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딱 3월 FOMC에 50bp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세게 얘기하지만 뭐 다들 대세에 따르는 분위기고 그리고 최근에도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50bp씩 2번. 그래서 연준은 이미 힌트를 너무 많이 줬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50bp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부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연준에서도 시장을 죽이고자 하는 것보다는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3월달 FOMC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 보는 게 원래는 3월 FOMC에서 50bp를 하려고 했었죠. 네. 원래는 다 한다 했었고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러시아 문제 빵 터지면서 연준이 이거 50bp 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생각하면서 25bp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한 거는 25bp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최근에 뭐 FOMC 와서 이제 QT도 진행을 했지만 QT도 뭐 몇백 450억 500억 그 사이 진행했지만 그전에는 QT도 안 하고 그냥 25bp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3월달 CPI 줄었잖아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8.3 나왔거든요. 그 오히려 저는 이제 이번 이제 5월 CPI 다음 달 발표된 CPI가 7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7.7에서 7.9 사이 정도. 그러니까 약하게 했는데도 이게 피크아웃 신호가 이미 나온 거고. 네. 그리고 CPI에 대해서 이제 선행 지표들이 또 많이 돌아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근데 7점 몇이든지 8점 몇이든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피크아웃이 이미 지났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것도 연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5월 회의록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에 80%를 이룬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 이번에는 이제 50bp의 QT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더 이제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침체 가능성을 아예 제껴놓고 보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밸류도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이 증시는 이쯤이면 됐다. 하지만 이제 올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부담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점은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그 미국 기업 밸류가 좋아졌다는 거는 네. 그 실적도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보면은 최근에 당분기 실적은 다 잘 나와요. 엔비디아 나왔잖아요, 최근에. 네. 엔비디아도 지금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에 대한 컨센이 안 좋아가지고 밀어버린 건데 우리 2분기 보면 4, 5, 6월 달이잖아요. 네. 4, 5, 6월 달 아시겠지만 러시아 문제 터져가지고 인플레이션 막 바바바바 해서 극대화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이제 재료들도 원자재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삼성이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반도체 수급이 어려웠을 때 이런 기사들도 사실 제일 많이 났던 게 2, 3, 4, 5 이때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딱히 그거 신경 안 쓰는 분위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던지는데 오히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기업들이 만일 예를 들어서 저 1분기 잘 나왔습니다. 다 잘 나왔으니까 일단. 근데 2분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2분기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기대가 확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못 나오면 오히려 그게 악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2분기는 안 나올 수 있다. 1분기는 잘 나왔는데 1분기 믿고 너무 2분기 기대하지 마라. 예상치를 낮춰놓는 거죠. 근데 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컨셉을 낮춰놨는데 그거보다 잘 나오면은 서프라이즈 올라가죠. 네. 근데 잘 나온다 얘기했다가 만일 그 정도만 나와도 악재예요. 그렇구나. 기대감이라는 게 항상 이제 수급이나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기업들이 다들 2분기는 좀 낮춰놓죠. 낮춰놓고 있고 사실 삼성도 반도체도 1분기가 이제 비수기예요.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역대급을 찍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받아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1분기 실적은 다들 잘 나오는 분위기인데 2분기에 대한 컨셉을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러시아 관련 이슈가 있었으니까 모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올라갔으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인플레이션이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비싸지죠. 원래 100원에 사던 거 120원, 150원 사면 문제가 되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은 어쨌든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집단이잖아요. 뭐 누가 자선화발 하는 사람 없죠? 내가 어쨌든 목표가 싸게 원자재를 들여와서 이걸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는 게 기업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절대 가격 못 올리거든요. 코카콜라 가격 올리면 난리 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재화니까. 근데 이번에 코카콜라도 금액을 올렸어요. 근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을 때 기업들이 내리냐? 안 절대 안 내리거든요. 그러면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화의 가격은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좀 이제 러시아 관련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이 이슈가 평생 갈 이슈는 아니거든요. 조금씩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내려갈 거거든요.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가격을 내리겠냐? 절대 안 내리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인플레이션 빵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당연히 단기순위 매출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네요. 정말 좋은 명분일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이게 침체로 가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금액은 올라가는데 소비가 못 따라가면은 정말 문제거든요. 기업들은 막 비싸게 파는데 사는 사람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죠. 그렇죠.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침체가 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과연 이번에 미국에서 다양한 기업들, 백화점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 잘 나왔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매출을 찍은 백화점이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강남점. 전 세계 매출 1위 찍었거든요. 그래요? 네. 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비가 죽진 않았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보면 리오프닝으로 하면서 여행이 다시 제기가 됐잖아요. 대박 났다고 신문에 막 나오던데. 네. 근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공군으로부터 이제 파일럿들 몇십 명을 고용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한항공이 잘 아시겠지만 화물 물류로 버텼잖아요. 다 어려운데 화물 물류로 오히려 서프라이즈 실적을 계속 찍어냈어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살아나니까 화물을 빼고 거기다 이제 다시 좌석을 넣고 파일럿들 고용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침체 가능성,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지금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침체 가능성 저 높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 그거고 그리고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가격을 올렸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뭐 한 달에 뭐 2번씩 뭐 올리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과연 내릴까? 전 절대 안 내릴 거라 보거든요. 아. 뭐 내린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절대 안 내릴 거라 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테슬라 차나 아니면 그런 재화를 소비하는 입장, 소비자에서 봤을 때는 욕을 하겠죠. 너무 많이 비싸졌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네. 테슬라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테슬라 차가 비싸졌고 테슬라는 사람들이 살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머스크 형님 사줄 수 있어.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실적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재화에 대한 그 실적도 소비만 따라가주면은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소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침체는 오지 않고. 그 테슬라 주가도 진짜 반토막 거의 났는데 맞아요. 그 매출은 점점 좋아지는데 그럼요. 여기서 또 가격 인상까지 되면 실제로 진짜 소비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더 좋아지겠네요.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요. 이게 사실 저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되게 보게 돼요. 안 좋은 기사만 보게 되고 실적이 1분기 실적 발표면 1분기 걸 봐야 되는데 2분기 컨셉을 보니까 근데 엔비디아 며칠 전에 많이 빠졌다가 어제 또 그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적 안 좋다고 해놓고 어제 보니까 확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제 투자의 경력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숏 좋아하는 그런 세력들은 지금 뭐 미국은 단기 트레이딩 정말 거기는 천국이거든요. 진짜 변동성이 엄청 크고 오히려 파생 플레이어들은 정말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과연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는 오히려 자산을 사야 되는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또 말씀해 주신 그런 요소를 반영했을 때는 오히려 기업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은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또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단어가 역발상. 이게 뭔가 비관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항상 기회를 봐야 된다는 게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좀 어떠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조금 이렇게 혼조세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주식을 사긴 좀 불안한데 조금 더 그냥 현금을 조금 보유해둘까? 그냥 현금을 마련하는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이 지금 저는 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마련해야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손절을 하실 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잖아요. 이제부터는 그걸로 갈릴 거예요. 종목들이 매출 잘 만들고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돈이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고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으로 예를 들어 보면 테슬라가 주가가 때문에 리비안이든 루시든 다 올라갔어요. 업종 내에 다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뭐 하나 올라가면 줄이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 잘 나오고 돈 많은 기업과 실적 못 내고 돈 없는 기업이 확 갈릴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제가 사실 정말 싫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PDR이거든요. PDR에서 D 드림이잖아요. 꿈의 지표.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꿈보다는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적이 무조건 찍히는 기업들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 유보자금이 많고 돈이 많은 기업은 지금 보면은 어떤 기업들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특히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론을 땡기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제 부담이 올라가겠죠. 근데 돈이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인수를 해요, 지금. 여기저기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만들려고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갈릴 겁니다. 실적이 무조건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되고,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셔야 되고, 돈이 많은 기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현금을 확보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미국이든 국내도 똑같아요. 기업을 한번 주말에 앉으셔가지고 종목들하고 쭉 보세요. 보셔가지고 이 회사가 최근에 실적이 뭐 연간 단위로 잘 나오면 좋고,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회사가 돈도 많아. 그런 경우에 그 종목은 마이너스 30이든 40이든 손절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힘드셔도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30, 40이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복구가 되나요? 저는 그렇다 봐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이제 엇박 투자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20몇 년 동안 사실 저도 스캘핑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막 키보드 뽑고 막 프로게이머처럼 막 걸려버리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셨어요? 네, 그럼요. 저도 빨리빨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해봤는데 결론은 저도 이제 장기 투자. 본업은 본업이고 투자는 투자다. 라고 이제 딱 돌아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가 깊은 종목들 제가 투자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기업을 하나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거의 저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게 한 2년 정도를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 반 만에 딱 6개월 만에 주가가 한 4배, 5배 올라버리는데. 진짜요? 네.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1년 중에, 12달 중에 11개월하고 20일 동안 안 오르다가 나머지 10일 동안 확 올라가는 게 주식이더라고요. 단,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 기업의 실적도 잘 나오고, 어쨌든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우리나라 실적이 잘 나와도 못 가. 삼성,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어. 맞아요.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실적도에 투자를 못 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 보면은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가치주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주들이 각광을 받을 시기가 오거든요. 지금까지는 많이 너무 수급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실적주들 위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실적, 돈 많은 기업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버텨주시면은 아마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계좌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